시작해 봅시다. 유리식과 유리함수 중에 첫 번째 유리식 먼저 갈 건데 유리식은 뭐야? B분의 A 꼴로 그러니까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B분의 A 꼴로 나타내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상수였으면은 그냥 얘는 유리식이 아니라 그냥 뭐야 다항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유리식 안에 다항식도 들어가 있고 분수식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분수식을 이제부터 유리식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라고 그냥 생각하자. 그냥 보통 얘가 분수식, 유리식 하면 그냥 분수식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도 유리식이긴 한데 다항식도 유리식이니까 다항식이 유리식이니까 유리식인 거지 얘가 분수식은 아니었어.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그 유리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당연히 사칙연산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테니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리식과 항등식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를 통분한다면 분모랑 얘랑 똑같아질 테니까 얘랑 얘가 같아져요라는 항등식 풀어주세요라는 너무 쉬운 문제라서 여기선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다룰 만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없어 보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곱한 게 여기는 요 녀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통분하기만 하면 그냥 편안하게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계산할 때, 이제 요런 걸 계산할 때, 요런 걸 계산할 때, 여기서는 요거 계산할 때 하나의 팁과,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 하나의 팁과, 요거 계산할 때 하나의 팁을 하나씩만 말해주고 넘어갈 건데, 여기는 얘를 계산할 때 팁은 뭘까? 일단 여기서는 얘가 1차인데 여기는 얘가 1차인 거를 용서하지 마. 이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차수보다 얘의 차수는 낮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는 사람들 뭐야? 머리 큰 사람 별로 안 예쁘잖아. 그지? 가분수라고 하죠. 가분수. 근데 가분수는 별로 안 예쁜 거란 말이야. 심지어 몸통이랑 머리랑 같으면 어떻겠어? 어우, 끔찍해요. 그죠? 외모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런 녀석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뜻이냐면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x 더하기 1 빼기 1로서 변형해서 요렇게 하트 뿅뿅이라고 불러. 선생님은 하트 뿅뿅이 무슨 얘기야? a분의 b 더하기 c가 있었을 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를 쪼개서 이게 하트 모양이라서 하트 뿅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하트 뿅뿅의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요 녀석이 1이 되면서 그지? 1-x 더하기 1분의 1이 되면서 요렇게 요 녀석이 내려와서 얘가 내려와서 요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주세요. 얘도 쪼개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1 마이너스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요 녀석도 마찬가지죠. x 더하기 3 빼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쪼개버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쪼갠 게 1인데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에 요렇게 쪼갠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x 더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렇게. 그럼 여기 1이랑 여기 1이랑 사라지니까 아까 식보다 지금 여기는 얘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이런 얘기고. 그것도 계산할 때 요렇게 두 개 묶고 요렇게 두 개 묶고 적당하게 두 개 묶어서 생각하면 좋은데 이것도 봐봐. 여기는 얘를 통분했을 때 상황이랑 이렇게 두 개를 통분했을 때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두 개를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x 더하기 1 빼기 x니까 1이 되잖아. 여기는 얘도 요렇게 통분하면 1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통분해 버리면 어때? x 더하기 다시 더하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통분해 버리면 x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을 통분한다면 x의 x 더하기 3이 되면서 얘는 2x 더하기 3이 되겠지. 근데 여긴 얘가 어떻게 되면 좀 더 계산이 편해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런 형태로 바꿔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가 핵심적인 얘기야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 팁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다음에 3번에서 주고 싶은 팁, 2번은 좀 중요하니까 좀 뒤로 빼놓고 3번에서 주고 싶은 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지 얘들아. 괜찮니? 안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해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천천히 이거 통분하면 뭐가 되니까 x분의 x 더하기 1이 되니까 그거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1에서 뺀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도 또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1이 되니까 그럼 x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1분의 1분의 1이니까 다시 계산하면 x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지? 거기서 더하기 1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x 더하기 2가 되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번분수식을 잘 계산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2번에선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얘들아? 여기선. 네 글자.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음악이 나와? 됐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식이 됐을 때, 이런 식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글자짜리 개념 혹시 알고 있나요? 뭐 이거 그냥 통분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부분 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분 분수라는 개념이 있었어. 부분 분수라는 개념이 a분의 1 다시 ab분의 1이라는 게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뭐 할 수 있어? 변형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거든. 근데 이게 처음 딱 보면 어때? 뭐야 저게 왜 저렇게 해? 나도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었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당연히 간단한 방향, 이게 좀 식을 간단하게 변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되게 이쁘게 잘 주어져 있는 애를 막 찢어 발겨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 차라리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내가 열심히 계산을 하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돼? a 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고 앞에 b 마이너스 a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면서 a b분의 1이 됩니다라고 해서 차라리 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변형하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개념이 이 부분분수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이 문제를 이 개념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은 뭐였냐면 뭐야 저게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랬는데 지금 얘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x에 x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게 있었고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x 더하기 100에다가 x 더하기 101분의 1이 있었어요라는 이 녀석을 정리해 주세요라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나한테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미쳤잖아. 이걸 어떻게 통분하겠어, 사람이.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썼을 때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요 녀석 A라는 게 있고 이 녀석 B라는 게 있는데 두 개를 먼저 뭐 하고 시작하니 얘들아? 빼고 시작하지. 그럼 얘 빼기 얘를 해봐. 얼마? 1. 얘 빼기 얘도 1이고 얘 빼기 얘도 1이고 얘까지 다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1로서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뭐가 돼요?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데 문제는 뒤에 것도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딱 여기까지 본 순간 아 이거 개꿀이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로 다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x 더하기 100분의 1 빼기 x 더하기 101분의 1이 될 텐데 여기까지 싹 다 지워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x분의 1 하나랑 x 더하기 101분의 1 하나만 남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줬을 때 이걸 다 통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쓰면 완전히 개꿀이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굳이 여기는 사실은 뭘 해도 괜찮지만 통분을 해도 괜찮긴 한데 형태를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이 어때? 같죠. 이게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기 때문에 결국 사라졌지.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데 얘 빼기 얘를 하면 얼마야? 1이죠. 얘 빼기 얘를 하면 얼마야? 2죠. 근데 그 2를 여기서 또 나눠주겠네? 그럼 어차피 또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거분의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1 빼기 이거분의 이거가 될 테니까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식은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이 되면서 x에 x 더하기 3분의 이거 빼기 이거니까 3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훨씬 더 편한 그런 문제였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이해되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부분 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분수라는 개념은 여기서 딱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수학 1으로 갔을 때 승훈이 수학 1까지 했었나? 수학 1의 수열 쪽에서 시그마 가지고 장난칠 때 여기는 이런 형태로 변형을 되게 자주 하게 되고 이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 변 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태 변형이라고 했잖아.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변형할 거야. 왜? 그렇게 되면 쉽게 될 게 뻔하니까라는 그런 느낌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게 첫 번째로 해 주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유형 문제 다시 한번 관찰을 해 보면 얘들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거 다 가분수들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다 쪼개서 여기는 얘네들을 다 상수로 바꿀 수 있게 해 준다면 여기서 2가 튀어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올 거고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올 거고 1이 튀어나올 테니까 그 숫자들은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간편한 계산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느낌이고.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2x 더하기 1과 2x 빼기 1과 x 빼기 1이고 얘는 2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이죠. 여기는 뭐야? 2x 빼기 1과 2x 더하기 1이지. 그럼 얘는 부분분수가 되죠. 오케이? 순서만 좀 바꿔주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모양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생각합니다. 되나?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는 얘는 되죠. 되니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부분분수 모양으로 쪼개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다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도 이거 통분한 다음에 계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고 이런 상황일 때 선생님은 주로 뭘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분모분의 똑같이 x에 x 더하기 y를 곱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분모들이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더 편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정도도 팁으로 알아가면 좋겠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유리식에 계산하는 거니까 뭐 크게 다룰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 곱셈공식 변형에서도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높아심에서 얘들아 이 5제곱이 있었어. 이거 하나만 해보고 갈까? 5제곱은 못할 확률도 있거든. 오케이? 물론 잘할 거라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걸 선생님이 높아심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일단 여기는 이 식에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가 되어 여기까지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를 봤어. 됐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얘를 내가 5제곱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 세제곱 이상은 4제곱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죠? 세제곱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쳐도 4제곱은 제곱의 제곱으로 접근하고 그죠? 그러니까 5제곱을 한 방에 처리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x제곱 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걸 만들거나 아니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라는 이런 녀석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그거 두 개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녀석을 구할 거야. 근데 여기는 플러스면 좋겠네. 이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막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이게 되게 헷갈려서 얘들아 여기서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녀석 자체를 그냥 뭐라고? y분의 1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그냥 y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는 똑같이 y 더하기 y 5제곱 더하기 y 5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했다 해서 얘가 나왔어 라는 거랑 얘를 가지고 얘를 구했다 해서 얘가 나왔어 라고 하는 건 사실상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요인이 있다면 그 녀석은 빠르게 변형을 시켜도 괜찮아.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 그럼 그 마이너스를 그냥 하나로 치환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이런 형태를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y 더하기 y분의 1이 마이너스 2였을 때 y 5제곱 더하기 y 5제곱분의 1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라고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나는 여기는 얘를 구하기 위한 재료로서 뭘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당연히 y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이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고 y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분의 1이라는 게 재료로 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했다면 그거 두 개를 모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줌으로써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결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얘를 전체 제곱하면 4가 되니까 4에서 빼기 2를 한 거니까 얘는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이걸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몇 배? 3배에 두 개를 곱하면 1이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는 또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y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y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분의 1이라는 애를 곱해서 이 모양을 만들 거야. 그래서 y의 5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면 y분의 1이고요. 이렇게 하면 y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y의 5제곱분의 1이 될 테니까 이런 불순물들이 끼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여기는 이 결과가 얼마라고? 2라고 여기는 이 결과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며 동그라미가 궁금했던 거고 여기는 이 녀석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준 거니까 이 녀석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로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 6제곱, 6제곱 이런 것도 우린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뭐 4제곱, 4제곱도 가능합니다. 생각해 주면 되고. 이제 개념 3번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쳐주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들아. 개념 3번.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계속 우리는 비례식이라는 거를 놓칠 수가 없어. 비례식이라는 게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 그 비례식의 의미부터 비례식의 느낌을 좀 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 비례식이랑 이렇게 돼 있는 이거랑 두 개는 완전히 같은 식입니다라는 그게 어, 전제로 먼저 깔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뭐만 떠올라? A 대 B는 C 대 D입니다라는 이런 형태만 떠오르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A 대 B는 C 대 D예요라는 뜻의 비례식이고요. A 대 C는 B 대 D예요라는 비례식이고 비례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역시 비례식. 얘도 역시. 얘도 지금 해석할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지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비례식이다라는 이게 뭐라고? 비례식이라고. 이게 뭐라고? 분수식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비례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고 비례식에서의 해결 전략 중에서 이거를 내가 비례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 는 K라는 걸 하나 박아주게 되잖아. 여기는 요 는 K라고 여기는 얘를 비례상수라고 보통 부르죠. 비례상수를 하나 박아주게 되잖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의 식으로서 얘는 얘다와 얘는 얘다가 되니까 A는 뭐가 된다? BK가 된다와 C는 뭐가 된다? DK가 됩니다라는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정계수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식을 두 개로 늘린다는 소리거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얘기니. 그렇지? 굳이 내가 여기는 얘를 하나 늘려가지고 식을 두 개로 쪼갰어. 나는 이 상황 자체는 사실상 되게 비효율적인 거야. 원래는 등식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의 등식을 추가함으로써 나는 두 개의 등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정계수 두 개에다가 식 두 개야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얘를 놓는 의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비효율적이었다면 절대로 이럴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비례상수를 가지고 비례식을 처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편의가 생겨요. 왜냐면 비례식을 뭘로 만들 수 있거든? 등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비례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뭘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등식 두 개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는 비례상수라는 걸 표현해서 비례상수라는 걸 추가해서 뭘 합니다. 여기는 얘네들을 표현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생각의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됐나요? 일단 봅시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얘 얼마나 끔찍하게 생겼어. 그죠? 근데 여기 얘를 x 더하기 y를 5로 나누고 그 다음에 y를 3으로 나눠가지고 k라고 놔버리면 x 더하기 y는 뭐가 되고 5k가 되고 y는 뭐가 돼? 3k가 되거든. 그럼 얘가 3k였으니 x는 당연히 뭐가 된다? 2k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 그냥 그대로 이거 또 있었네. 그죠? 또 있었으니까 또 하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3z-y는 6분의 2z는 다시 한번 k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건 또 안 되죠. 비례상수는 또 달라야 되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뭐라고 놓을까? j라고 나옵시다. 라고 한다면 3z-y가 7 뭐가 되고? j가 되고 그 다음에 2z
X가 뭐가 되니까? 6J가 되니까. Z는 뭐가 되고? 3J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는 이 녀석을 통해서 9J 넘어가면 2J니까 Y는 2J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봐봐. 이제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X 대 2가 Y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Y가 3분의 Z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을 이어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 몇 배? 3배, 3배를 하는 게 아니라 2배, 2배를 해주고 여기다 3배, 3배를 해주면 여기는 얘가 2배니까 4, 여기 6, 여기 3배, 3배라니까 6, 9가 되면서 합체가 되면서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X랑 Y랑 Z가 4대 6대 9의 비율을 갖는군요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또다시 X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이번에 얘를 W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또 다시 4W가 되는 거고 Y는 또 뭐가 돼? 6W가 되는 거고 Z는 뭐가 됩니다? 9W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얘네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똥똥똥똥똥똥 집어넣어 버리면 다 W들은 약분돼서 사라지게 될 테니 답은 쉽게 나오겠네요 라는 해결 전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비례상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다음, 우리 혹시 가비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승민도 못 들어봤니? 가비엘이. 이것도 예전에 이제 교육과정에 있었던 건데 빠진 거야. 근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좀 좋긴 한데 사실은 그냥 뭘 하면 이게 비례상수로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더 편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가비엘이라는 걸 그냥 한번 언급만 해줄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봐. 일단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가비의 리입니다. 되게 생소하게 생긴 애죠. 이건 가비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라는 뜻이 아니라 가는 더할 가, 비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정리예요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름도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가비엘이라고 하는 건 A분의 B라고 하는 게 C분의 D라고 하는 게 A, B, C, D 2분의 F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결과가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분의 F가 됩니다. 혹은 PA 더하기 QC 더하기 R 2분의 PB 더하기 QD 더하기 RF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예를 가지고 가비엘이라고 불러. 이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들어는 봤지. 처음 보는 형태는 아니에요. 처음 보는 형태야. 그죠? 처음 보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그냥 요 상태에서 나한테 준 게 이거야. 이렇게 줬으면 이걸 가지고 얘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건데 얘는 K라고 하면 B는 뭐가 돼? AK가 될 거고 D는 뭐가 돼? CK가 될 거고 F는 뭐가 돼? EK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정리해주면 그냥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뭐가 돼요? AK 더하기 CK 더하기 EK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내가 K로 묶어버리면 K에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되면서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되면서 얘네들이 약분이 사라지니까 이 결과도 역시 뭐가 된다? K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녀석도 여전히 K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과 얘는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비례식들이 있는데 그 B들을 각각 더한 거라. B들을 각각 더한 거에 B도 역시 원래 B와 같아집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는 얘는 그냥 여기다가 PP, QQ, RR을 해놓고 가비엘이를 쓴 결과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정리를 가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있잖아. 여기서 딱 봤을 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봐. 분모를 다 더해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럼 분자를 다 더해봐. 그러면 B가 2개 있고 C도 2개 있고 A도 2개 있으니까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얘는 얼마? 2지. 그럼 K 값은 2군요. 개편하게 나와요. 이렇게 쓰는 게 가비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왔던 그 2라는 그 K 값은 요 K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K값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이 경우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비에리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도 B 더하기 C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약분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K 값인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걸 가비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두면 조금 편하다. 요 정도 느낌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하면 되겠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B 더하기 C는 AK예요. C 더하기 A는 BK예요. A 더하기 B는 CK예요. 해서 세 개짜리 등식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걔를 적절히 정리해서 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 알겠죠? 알아두면 편한 거니까 가비엘이도 하나 정리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했어요. 이제 뭐 유형 연습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비례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어떻게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계산해 주세요. 이거는 너희가 뭘 해봐? 직접 해보면서, 오케이? 직접 해보면서 연습해보고 잘 안 되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유리식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그죠? 이제 유리 함수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데 유리 함수라고 하는 건 어때요? 마찬가지로 함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야겠어, 우리?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그린 걸 토대로 뭘 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는 게 가장 먼저인 거고 그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유리함수 안엔 다항함수도 있고 분수함수도 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유리함수는 보통 분수함수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생각하는 분수함수라고 하는 애는 사실 너무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는 딱 뭘로 정의를 했냐면 얘는 1차식 분해, 1차 이하의 식으로서 정의된 걸. 얘를 가지고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완벽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차식이거나 여긴 얘가 2차식인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항상 최종 결과가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c가 0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c가 0이 아니면 그냥 1차분의 1차가 되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분수함수로서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반형부터 우리가 일반형부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일반형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하면 항상 표준형이라는 형태가 되고 그 표준형을 전개하거나 정리를 하면 다시 기본형부터 기본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형을 평행이동하면 표준형이 되고 그 표준형을 정리해 준 게 일반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2차 함수를 배웠잖아. 그럼 2차 함수에서 그냥 단순하게 A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뭐야? 얘가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AX-M의 전체 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를 전개했을 때 결과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배울 때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배우게 됩니다. 기본형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겠죠. 왜? 너무 쉬우니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표준형과 일반형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기본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거는 뭐냐면 그냥 x분의 a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건 그냥 k라고 할게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기본형입니다. 라고 부르고요. 그냥 복습의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는 너희가 직접 점을 찍어봐요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 k 값이 양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k가 양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k가 음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k가 음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형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3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그리라고? 이렇게. y는 x분의 2가 있었어. 어떻게 그려? 이렇게.
y는 3x분의 2가 있었어. 그럼 얘는 뭐야 사실은? x분의 3분의 2인 거잖아. 어떻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그래. 이렇게 그냥 그릴 거야. 얘가 양수면은 다 이렇게 그릴 거고 얘가 음수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 음수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 음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의 좌표 평면에 두 개 이상을 그려야 될 일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대충 그려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 내가 하나의 좌표 평면에 x분의 3도 그려야 하고 x분의 2도 그려야 하고 x분의 마이너스 1도 그려야 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x축과 y축을 얘는 그려주는 게 좋긴 한데 얘가 왜 좋은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랑 요 녀석의 그래프,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얘랑 얘는 둘 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굴곡이라는 건 사실상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럼 걔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쉬워요. 그냥 x에다가 1 넣어봐. 얼마나? 3.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얘가 3이 나온다, 얘가 2가 나온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요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요 녀석의 그래프는 요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요 점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끝났지. 이제 기본형의 그래프는 우린 무조건 다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가장 중요.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랑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야. 그 정의역, 치역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x바, x가 0이 아닌 실수입니다가 됩니다. 그죠? 왜? 지금 이 그래프나 내가 이걸 어떻게 눌러버리면 x축을 이렇게 짜부시켜버리면 그지? y4로 이렇게 빵 눌러버리면 여기는 요 점 하나 빼고 이만큼과 이만큼이 될 테니까 x는 0인 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고 치역은 어떻게? 이렇게 빵 눌러버리면 얘는 y가 뭐가 됩니다? y가 0인 아닌 나머지는 다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게 치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정의역, 치역은 우리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정의역, 치역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의역, 치역을 구하면 된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와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녀석은 반드시 뭘 가져 얘들아? 점근선이라는 걸 가져. 이 녀석은 반드시 점근선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점근선의 뜻이 뭐지?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야. 그지? 점점 근처로 가는 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계속 간다면 여기는 얘를 넘어가진 않고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중.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중. 얘도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중. 계속 가까이 가는 중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여기 있는 이 X축이라는 것과 이 Y축이라는 것이 뭐가 되면서 점근선이 되면서 점근선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 녀석이 y는 0이라는 점근선이고 여기는 요 녀석이 x는 0이라는 점근선입니다. 되죠?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거 2개가 나오는데 얘는 x점근선이라고 불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리는 거랑 y점근선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는데 x점근선이라는 건 x는 0이라는 직선, 즉 y축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x점근선인데 이상하게 y축이 되는 왜? x는 0이었으니까. y점근선은 y는 0이라는 직선인데 얘는 반대로 뭐가 되겠어? x축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x점근선이고 얘가 y점근선. x는 0이 x점근선이고 y는 0이 y점근선. 그러니까 y축이 x점근선, x축이 y점근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근선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근데 그 2개가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정의역에서 빠진 그 녀석이 점근선이 되고 치역에서 빠진 그 녀석이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요거 하나 빼고 이만큼이 정의역이었다면 그거 하나를 얘가 점근선으로 대신 채우고 있는 느낌이고 치역도 이만큼이 치역이었잖아. 그지? 그 치역에서 빠진 이거 하나가 여기는 얘가 빠진 그 녀석이 지금 Y 점근선으로 메꿔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칭성이라는 걸 얘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칭성. 대칭성이라는 건 총 2개가 있는데 얘는 점대칭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이 2개가 있어요.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가 됩니다? 대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요 점에 대해서. 근데 이 점은 사실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원점이긴 하지만 그 원점의 의미는 뭐냐면 x 점근선과 y 점근선의 교점입니다로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 0, 0, 즉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대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얘는 이렇게 생긴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도 지금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아질 거고 요 그래프도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아질 테니까 요 선에 대해 대칭이고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이 전부 다 뭘 지나고 있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얘는 점근선의 뭐라고? 교점으로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요 녀석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서 우리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다음에 뭐 할 거야 우리? 평행이동할 거거든. 맞죠? 그럼 평행이동하면 계속 여전히 여기는 얘가 점근선의 교점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0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했네요. 그죠? 이걸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평행이동하면. 그지? 요 녀석을 평행이동하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 y는 x 마이너스 뭐야? m분의 k에다가 더하기 n의 형태가 될 거고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표준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일단은 얘는 이 녀석을 평행이동시킬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X축이랑 Y축을 그리면서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X축이 곧 점근선이었고 Y축도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여전히 점근선을 평행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전히 X축이랑 Y축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얘로 가는 건 X축 방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 방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게 될 테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X는 뭐야? M 이야 라고 해서 X 점근선 하나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Y는 N 이야 라고 해서 Y 점근선 하나 잡아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K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K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서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X는 M이 아닌 이거 발음 잘해야겠네. 미안해요. M이 아닌 그죠? 그런 애들일 거고. 그다음에 치역은 Y는 N이 아닌 애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점근선은 여기 다 구해놨으니까. 그럼 여기는 대칭성을 생각한다면 얘는 점근선의 교점인 M, N 대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인 M, N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y는 x-m에다가 더하기 n이거나 y는 마이너스 x-m에다가 더하기 n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1이며 m, n.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며 m, n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에 대해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통분해서 잘 정리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형태인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겠어?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하는 드디어 일반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로 배웠던 건 뭐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였어. 그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뭐 해? 대칭축을 찾아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대칭축 찾아서 대충 그리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그려지고 싶다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x점근선과 y점근선을 찾으면 되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만 우리는 고민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x 점근선은 과연 뭐가 될까요? y 점근선은 과연 뭐가 될까요? 이 두 개만 내가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됐어? 일단 봐봐. x 점근선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봐. x 점근선의 성질은 여기서 x는 m이었잖아.
x는 m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여기는 얘 정의역에서 빠진 그 녀석이라고 했지. 정의역에서 왜 빠졌겠어? 분모가 0이 되니까 빠졌을 거야. 그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곧 x 점근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x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하트 뿅뿅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면 얘분의 얘로서 숫자가 떨어져 나오겠지. 이해돼? 알죠? 그 숫자가 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분의 c가 y 점근선일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x 점근선과 y 점근선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도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는 그냥 아무 점이나 넣어보면 돼요. 오케이? 다시 예를 들어서 요거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 빨리 하고 다음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뭐라고 해볼까? x-2분의 x 더하기 3이었어요 라는 이렇게 생긴 뭐가 있었어? 유리함수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 그래프를 나는 꼭 그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얘가 빵이 되는 x값은 2잖아요. 여기다 x는 2 잡아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분의 얘는 1이니까 여기에 y는 1을 잡아줍니다.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는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2였으니까 얘보다 작은 값 중에 여기다 뭘 넣으면 좋을까? 당연히 0을 넣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지? 0을 넣어도 되고 1을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음수잖아. 그럼 얘보다 작은 쪽에 잡히겠지. 내가 0을 넣었을 때 여기 x는 0 정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0을 넣었을 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고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라는 느낌으로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쉽게 그려낼 수 있어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걸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오케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걸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나는 이 상태로도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럼 끝났지. 그 유리함수의 모든 성질들은 다 끝난 거야.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성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성질은 딱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점근선과 대칭성이야. 점근선과 대칭성. 정의역, 치역은 너무 쉬운 얘기고.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성인데 점근선은 어떻게든 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대칭성도 이제는 점근선의 교점이 점대칭인 점이고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유리함수에서의 생각은 거의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비해 어때? 되게 쉬워요. 오케이? 딱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됐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 4번, 5번, 그다음 6번, 7번까지 요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볼 거고 해석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얘기까지만 하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완전히 다 끝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문제로 직접 들어가 보면은 바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필요한 녀석 이거 제일 중요한 거. x는 3이라는 점근선. 그다음에 y는 2라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는 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이었구만. 그다음에 2였구만.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여기서 안 쓴 조건 딱 하나 있네.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를 지나네. 0,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는 6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겠죠. 자, ABC는 다 구했고요. 이제 정의역을 줬을 때 치역을 구해주세요. 라고 줬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자. 다시 봐봐. X축이랑 Y축이 있었을 때 되게 지저분한 느낌. 그래서 X는 3 하나 잡아주고 Y는 2 하나 잡아준 다음에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은 너무나 보기 편한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의역을 어떻게 줬어? 얘가 4부터 6까지니까 3보다 더 큰 여기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까지를 바라봐 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실제로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네들의 높낮이를 바라보는 게 치역이니까 이렇게 이만큼이 치역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 값을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니까 거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1분의 8 더하기 6이 되며 1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6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8인가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 녀석의 치역은 y는 뭐가 돼요? 여기서 지금 얘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얘는 구멍이 막혀 있으니 얘는 6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14보단 작아야 됩니다.로 이렇게 답해주면 안 돼요. 얘는 집합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되게 쉽지?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저기는 저 녀석이 A,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A, B 값을 구해 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 대칭은 어떤 대칭 성질이 있다고요? 점 대칭이 있고 선 대칭이 있는데 그중에 점 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었어. 1, 마이너스 3이겠구나. 끝. 됐죠? 그 다음에 얘의 그래프가 얘랑 얘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래. 길이가 1인 직선과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들은 각각 얘네들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하는데,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곧 점근선의 교점이란 뜻이겠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열심히 연립하면 내가 뭘 구할 수 있겠네?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합니다. 두 개를 더해요. 그럼 2y가 6이니까 y는 3이 될 거고, y가 3이면 x는 1일 테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1,3이란 소리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이었구만. b는 3이었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진짜 쉽지.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여기는 얘가 편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느낌들을 잘 봤으면 좋겠어. 됐습니다. 다음 보자. 이제 7번. 이제는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 분명히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또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를 내가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실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했었죠. 근데 그 판별식이라는 건 안타깝게도 유리 방정식 거가 아니라 2차 방정식 거니까. 그죠?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하면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mx 마이너스 2가 됩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얘는 유리 방정식이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슝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 2 m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제 드디어 뭐가 됐어? 2차 방정식이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가 되게 하는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어때? 참 쉽죠. 진짜 쉬워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반드시 그냥 이렇게 식으로만 풀기보다는, 식으로 푸는 것도 사실 괜찮긴 한데 식으로 풀기보다는 먼저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해석하라는 소리냐면 실제로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1 잡아주고 마이너스 2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1 나오니까 0 넣으면 1 나오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거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은 뭐야?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0, 얘가 1이었으니까 0, 마이너스 2 요점이잖아. 그지? 됐어요? 그래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얘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거부터 얘가 이렇게 접하기 뭐까지? 전까지 이만큼이 현재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0이라는 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이 얘랑 접할 때의 상황이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인 상황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랑 안 그려보는 거는 여기는 얘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게 얘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 정의역에서 0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얘가 0에서 만나게 된다는 이상한 식이 나올 수도 있어. 그지 않니? 그러니까 x가 1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단 먼저 그려서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식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그려주세요. 넘어갑시다. 그래요.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2번 문제, 7-2번 문제. 요거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 자, 해보자. 일단 천천히 볼게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인데 교집합이 두 개다라는 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고 이 함수의 그래프니까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그림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얘가 y는 3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또 0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0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꼭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얘를 보면서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어? 그렇지. 항상 지나는 점. 저기 제가 항상 지나는 점 몇 컴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4,2입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K를 묶어버리면 X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잖아. 라는 표준형으로서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K가 있는 걸로 내가 완전히 다 묶어줄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K가 없는 걸로 묶어줄 거야 라고 하면은 2-y가 되니까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4,2가 됩니다. 생각해도 괜찮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보면서 그냥 대충 직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긴 쟤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 직선이구나라는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게 왜 그러냐면 직선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있잖아. 직선을 해석하게 될 때 내가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랑 한 점이잖아. 기울기가 정해졌어. 그럼 한 점을 지나. 그러면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딱 결정될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라는 소린데 지나는 점이 있었을 때랑 그다음에 기울기가 있었을 때야. 근데 문제에서 지나는 점만 줬을 때 상황과 기울기만 줬을 때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점만 줬다라고 한다면 얘는 점을 찍어놓고 뭐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줬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얘는 기울기를 하나 고정해놓고 얘를 뭐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해석해주세요라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얘가 점을 준 건지 기울기를 준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를 준 건 1차의 개수를 줬다는 얘기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EX 더하기 K의 형태겠죠. 이거는 기울기를 준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고정해 놓고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해석해 주세요라는 뜻이라면 얘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딱 줬을 때 여기는 요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2가 되면서 요 점을 딱 찍어 놓고 뭐 해주세요? 돌려 하면서 해석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요 점, 항상 지나는 점을 내가 캐치해낼 수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는 알겠죠? 왜냐면 해석의 방향 자체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둘 다 몰라. 그러면 얘가 이런 직선일지, 이런 직선일지, 이런 직선일지 아예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 뭐라도 하나 결정해줘야 우리가 해석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쨌든 마이너스 4,2였으니까 마이너스 4,2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이쯤에 있을 거고 2는 한 이쯤에 있겠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하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K의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가 1인 것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얘보다 더 어때?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없었던 거야, 사실상.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소리가 될 텐데 그러면 얘는 뭐만 하면 되겠어? 얘가 이렇게 해서 접하게 되는 그 순간을 찾아서 걔보다 커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접하는 상황은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접한다라는 걸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 값이랑 이 값 두 개가 나올 텐데 그중에 큰 거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로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접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2는 kx 더하기 4k 더하기 2로서 여기는 얘를 넘겨줘가지고 뭐 해줄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고 거기 있는 걔의 판별식이 0이 됨을 이용해서 접하는 순간에 k 값들을 찾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판별식이 0이다를 풀었을 때 그 k 값이 뭐 나왔니? 1이랑 9분의 1이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1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9분의 1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승훈이 뭐 나왔어? 3분의 7이랑 1이 나왔어? 그러면은 승훈이가 틀렸겠다. 왜냐면 1이 이 정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9분의 1처럼 딱 생겼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림을 딱 그려놔야지 이거 내가 잘못된 계산이구나 잘된 계산이구나라는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됐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답은 2가 되겠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유리함수의 합성은 그냥 함수의 합성이랑 똑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나한테 막 100번씩 막 1000번씩 합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규칙성 찾아주세요라는 얘기고 규칙성 찾아주세요는 주기성도 있지만 실제 그냥 규칙성도 있을 테니까 직접 넣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규칙성을 직접 찾아주면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만 하자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얘를 내가 직접 몇 번 합성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합성해 가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바라보면서 얘가 다시 한번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규칙이 나타나거나라는 걸 찾아줘도 괜찮긴 하지만 직접 내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집어넣어서 한 번 집어넣은 거랑 거기다 또 집어넣은 거랑 또 집어넣은 거랑 통해서 그 숫자들을 관찰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합성을 할 때는 함수의 합성으로서 규칙성을 찾아도 괜찮고 얘는 함수 값의 규칙성을 찾아도 괜찮으니까 둘 다 괜찮은데 선생님은 뭘 추천하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5분의 1을 마이너스 5분의 1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왜? 더 보기 편할 테니까.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어쩔 수 없이 함수의 합성의 규칙성을 찾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직접 4를 집어넣어서 그 규칙성을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문제지만 그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얘기만 하면은 오늘 배울 개념은 끝인 거야. 이게 되게 쉬워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유리함수라는 건 기본형부터 있고요. 기본형과 그다음 무슨 형과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본형이라는 거는 fx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면 x분의 k라는 형태를 띠게 되면 표준형은 fx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면 x-n분의 k 더하기 n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면 일반형이라는 건 fx 자체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면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의 형태를 띠게 됐을 때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을 때 각각의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얘는 애시당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지? 왜?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으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그렇다면 얘의 역함수는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얘는 당연히 그냥 x분의 k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식으로 쓰지 않아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또 높아심에서 y는 x분의 k라는 함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x는으로 정리한다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x가 들어갈 자리에 y를 넣어줌으로써 y가 들어갈 자리에 x를 넣어줌으로써 이런 식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얘는 형태 변형이고 여기는 얘는 아예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F 인버스 X는 뭐가 됩니다. X분의 K가 됩니다라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식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그래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걔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X 마이너스 n분의 k 더하기 m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x는 m이라는 게 있었고 y는 n이라는 게 있었다고 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내가 뒤집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요 직선은 요렇게 될 거고 여기는 요 직선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근선이 바뀌죠, 두 개가. 그리고 여기는 이 굴곡이란
이게 넘겨도 똑같은 굴곡을 가질 게 분명하니까 K 값은 유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M이었다면 그 M 값이 이쪽으로 가게 돼서 여기는 얘가 M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N이었다면 거기는 걔가 이쪽으로 N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 N이 되는 형태가 되면서 K 값은 똑같을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여전히 뭐로서 식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y는 뭐니까 x-n분의 k 더하기 n이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줌으로써 x-m은 y-n분의 k가 될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얘 대신에 y를 넣고 얘 대신에 x를 집어넣어 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가 되겠어? 이게 넘어가니까 저런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식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알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니까 여기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 뭐는 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됩니다.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해 보자. 되게 쉬워요. 여기는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컴마 뭐야? a분의 c죠.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 이해되죠? 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자리가 바뀌면 동시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자리가 바뀌게 하고 싶었던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리함수는 그 특성상 역함수 구하는 게 어때? 개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쉽기 때문에 만약에 fx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렇게 줬어. x-3분의 뭐 x 더하기 2야 이런 식으로 줬어. 근데 f 역함수 3을 구해주세요. f 역함수 5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역함수 구하기 여태까지는 싫었으니까 여기는 얘는 얘가 5가 되는 x값을 구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넘겨놓고 또 계산해가지고 x값을 구할 거야로 계산해도 괜찮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걔 역함수 자체를 구하는 게 어때? 되게 쉽거든. x 플러스 3분의 아니, 뭔 소리야?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되겠어? 3x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 그냥 여기다 그냥 5 넣어달라는 얘기가 되니까 얘는 차라리 뭐 하는 게 역함수를 구해서 넣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구하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맨날 여기 있는 얘의 값이 궁금해 얘를 별이라고 놓고 별 넣으면 5가 나와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게 역함수 구하는 게 좀 귀찮고 빡셌으니까 그런 거지. 여기는 얘는 어때? 너무나 쉬워. 세 가지 형태가 다 쉬워. 그럼 뭐야? 그냥 쉽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어때? 너무 기쁘지. 유리함수에서만큼은 역함수기가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오늘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보자. 문제 안 풀고 가네. 얘는 얘랑 얘가 똑같대.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y는 x 대칭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y는 x라는 소리잖아. 그럼 뭐야? y는 x라는 건 x 좌표랑 y 좌표가 같다는 소리니까 정근선의 교점의 x 좌표, y 좌표가 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4분의 3이었으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a는 3이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얘 역함수를 직접 구하면 뭐가 돼? 얘는 4x-a분의 3x 플러스 1인데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니까 a는 3일 수밖에 없었구나로 해석해도 괜찮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풀면 된다는 소리. 알겠죠? 좋아요.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 역함수를 얘라고 했을 때 얘랑 얘 교점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그지? 얘랑 얘 교점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면 결국 얘는 x라고 해가지고 그지? 얘는 x라고 해서 걔랑 연립해도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얘가 무슨 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야. 근데 실제 증가함수인가? 잠깐만. 확인만 해보자. 얘는 x는 2가 되고 y는 뭐래? 마이너스 2가 되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게 정수는 아니야. 알겠죠? 얘는 x-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0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0이 요쯤에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5는 얘보다 작잖아. 여기지잖아. 이렇게 그려지네 그래? 얘는 감소함수네.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여기서 감소한다.
근데 얘는 그래프 특성상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기면 얘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y는 x랑 항상 교점이 그 교점이 될 수밖에 없어. 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됐습니다. 넘어가고. 음, 좋아요. 유형 연습 3번. 이거 봐봐. 그냥 해석을 되게 편하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잘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치. f 오브 f가 항등이란 소리니까 f랑 f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무슨 말이야? f 역함수가 f다. 이런 뜻이지. 그럼 a랑 b랑 같겠네. 됐어? 여기 a라고 써놓고 0,1을 지난다니까 a가 나오겠지. 그럼 끝났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진짜 되게 쉬운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쉽게 유리함수는 정말 쉽게 쉽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하나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정도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거 5번 풀어보고요. 이렇게 체크해 지금부터. 5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7번. 5번, 7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 세 개, 네 개만 해보자. 자, 일단은 5번 문제 먼저 볼게. 5번 문제는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여기선 부분 분수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이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fx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얘 빼기 얘가 2니까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 됩니다로 얘를 써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였어.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식을 정리했을 때 그 결과는 2분의 1로 몽땅 다 묶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전부 다 2분의 1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거기다 2를 넣은 거는 뭐가 돼요?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고 3을 넣은 거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될 거야. 안 없어지네? 라고 봤는데 그 다음 거가 없어지지. 됐어? 그 다음 거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했을 때 10번 넣은 거니까 10 넣으면 이거 9분의 1 다시 여기다 쓸게. 9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될 텐데 그 전 거는 8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얘는 좀 특이하게 한 단계 지나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한 단계 지나서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그지? 한 단계 지나서 얘랑 얘랑 없어질 테니까 여기는 얘네들 이렇게 싹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남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요 녀석이 남을 거야. 또 요 녀석이 남을 거야. 그지? 그럼 뒤에도 대칭성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 빼고 전부 다 뭐가 되겠어? 사라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됐으면 계산하지 마. 그냥 답 봐요. 됐어? 뭘 저거까지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면 나오잖아. 이 정도는. 그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흐름이 맞는지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저 계산을 잘 못한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저 계산을 잘 못하고 막 계산할 때마다 틀려. 막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연습은 해야지. 근데 저 정도 계산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소리. 넘어가고 7번이었나요? 7번에 사고 싶은 얘기 봅시다. 유리함수 여기는 얘가 있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생각인데요. 일단 x 점근선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네요. y 점근선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다 0을 넣어볼까? 0을 넣었더니 얼마야? 6분의 1이 나오네. 6분의 1은 좀 더 큰 거니까 한 요쯤 지나겠네. 그지?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일단 봅시다. 자, 여기는 요 녀석을 평행이동한 거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아니죠. 아니죠. 얘는 뭐야? 확인해 봐야죠. 그지? 확인을 꼭 해봐야죠. 근데 왜 간다? 여기는 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네. 그죠?
표준형으로 바꿔봤을 때 여기는 요 꼬다리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면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틀렸나 봐. 그죠? 이거는 이런 계산은 안 할게.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얘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를 줬는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그럼 결국 점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나요를 묻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2가 되고 2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맞죠? 니은 보기 맞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정의역이 이거였어요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분의 2가 어디야? 한 이쯤 어디 있겠지 이렇게. 그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빼고 이만큼만 나는 관찰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의 치역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만큼과 그지? 요만큼과 요렇게 됐을 때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 이만큼이 치역이 돼야 정상인데 누가 봐도 아니겠지 얘는 그지? 답은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다음